밤새 한국 축구 팬들이 토트넘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손흥민의 득점왕 레이스를 기대했습니다. 아쉽게 손흥민의 득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최우수 선수 선정에 극찬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지금의 토트넘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최고의 칭찬이 나왔습니다. 시즌 마지막까지 손흥민이 주인공이 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후 포스텍 감독은 특별히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경기 전반에 대한 소감을 밝히면서 마지막 질문이 해리케인 대체는 잘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승리로 리그 4위에 올라서면서 해리케인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라는 감탄의 의미입니다. 이에 포스텍 감독은 누구 한 명이 해리케인을 대체해서 그 정도의 득점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는 사실 없다. 그래서 나는 선수들의 응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그 득점력과 능력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그 역할을 손흥민이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이 해리케인 이적 이후에 더 놀라운 경기력으로 리그 4위에 올라선 것에 대한 공로를 손흥민의 공로로 인정한 것입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선수들의 능력을 끌어올려서 결과적으로 해리케인을 대체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극찬입니다. 영국에서 해리케인은 대표팀에서나 리그에서나 역대 최고의 공격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해리케인이 이적을 했지만 손흥민이 해리케인이 없어도 되는 팀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오늘 경기를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좋은 축구를 했다. 골뿐 아니라 시작부터 과정이 모두 좋았다. 팀의 모든 선수들이 공통된 목표를 향해 전진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수마나 파페사르를 교체한 것도 못해서가 아니라 선수단 기용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도중에 새로운 팀의 에너지와 활동력을 보충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도 인정해주면서 팀이 하나가 되어서 이룬 결과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로를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토트넘은 노팅엄과의 32라운드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면서 에스턴 빌라를 제치고 리그 4위에 올라섰습니다. 팀 승리를 이끈 손흥민은 이번 시즌 12번째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경기 후 팬들이 직접 뽑는 MOM의 52.3%의 높은 지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2위는 25%의 포로가 차지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소파스코어로부터 평점 7.3점을 부여받았습니다. 후스코어닷컴으로부터도 7.1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토트넘 공격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손흥민은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판더벤의 결승골을 돕는 9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15골 9도움을 기록하며 10골 10도움 고지까지 1도움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득점 랭킹은 공동 6위에 머물렀지만 도움은 공동 4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도움 10개로 모두 3명입니다. 에스턴 빌라의 와킨스, 뉴캐슬의 트리피어, 브라이튼의 그로스와 단 1개 차이입니다. 도움왕 레이스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직 득점왕 경쟁이 살아있기 때문에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차지할 것인지 시즌 마지막까지 기대해볼 만합니다. 특히 10골 10도움의 기록은 매우 특별합니다. 역대 프리미어리그에서 3차례 이상 기록한 레전드는 5명뿐이기 때문입니다. 맨유의 에릭 칸토나와 웨인 루니, 첼시의 드록바와 램파드 그리고 살라입니다. 이 중 루니가 총 5차례에, 칸토나와 램파드가 4회, 드록바와 살라는 총 3차례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2019-20 시즌에 17골 10도움, 2020-21 시즌에 11골 10도움으로 2차례 10골 10도움 이상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3월 이달에 선수 후보 7인을 공개하면서 손흥민을 선정했습니다. 사무국은 손흥민은 총 5골에 관여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 3월 최다 공격 포인트 선두에 해당하는 기록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 그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홈 경기에서 득점했다. 루턴타운을 상대로는 경기 막바지 결승골을 넣었다. 4위권 싸움 분수령이었던 아스톤 빌라와 경기에서는 1골 2도움을 올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지난 9월에 4번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3월에 선수상을 받는다면 웨인 루니와 반페르시의 5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시즌 막바지에 이르면서 손흥민의 활약에 리그 4위뿐 아니라 우승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우승 경쟁이 시즌 마지막까지 어느 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1라운드를 치른 현재 승점 71점의 아스널과 리버풀, 한 점 모자란 승점 70점의 맨시티가 38라운드에 가서야 승부가 결정이 날 판입니다. 남아있는 7번의 경기를 놓고 가장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팀은 아스널입니다. 에스턴 빌라와 첼시, 토트넘, 맨유 등 모두 중상위권의 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리버풀은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와 웨스트햄과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리그 마지막 경기인 토트넘전이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버풀과 맨시티 간의 우승 경쟁으로 보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슈퍼컴퓨터가 리버풀의 우승 가능성을 50% 가까이 전망하고 있지만 남은 7경기를 보면 맨시티가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리버풀은 리그 4위 경쟁을 다투고 있는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를 모두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상위 세 팀은 서로를 상대로 만나는 경기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모두 토트넘과 한 번씩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토트넘과의 경기를 모두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팀이 모두 손흥민에게 멀티골을 허용할 정도로 일격을 당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토트넘에게 모두 취약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점 1점 차이로 우승팀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면 토트넘에게 패하면서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하는 팀이 우승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 팀의 팬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축구 팬들이 모두 토트넘과의 경기가 가장 부담스러워 보인다라고 지적합니다. 우승팀을 전망하는 팬들은 토트넘과의 경기 승패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과의 경기를 홈에서 치르는 리버풀이 더 유리하고 토트넘 홈구장으로 원정을 떠나는 아스널과 맨시티가 더 위험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스널에게는 시즌 막바지 초비상 사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 간격으로 줄줄이 중요한 경기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4월 10일 새벽 4시에는 아스널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미넨과 챔스리그 8강을 치르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진표가 결정된 후에 아스널은 위험한 상대를 만났다는 분위기였고 미넨은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미넨은 유독 런던을 연고로 한 팀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왔는데 케인까지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아스널은 유럽 축구대회에서 총 8번의 맞대결을 펼쳐서 5번이나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3번의 미넨전에서는 모두 1대5로 패했습니다. 한 번 당하기도 힘든 스코어로 총 3번이나 당한 것입니다. 2015-16 시즌 조별리그 3차전에서 1대5로 패한 뒤에 2016-17 시즌 16강 1, 2차전에서 모두 1대5로 졌습니다. 이제 8강에서 다시 만나게 된 아스널은 최근 리그 1위를 질주하는 등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반면 미넨은 레버쿠젠에 밀려 분데스리가 우승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 앞서 구장에서는 한국의 사물놀이패가 등장해서 공연을 펼쳐서 많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물놀이가 펼쳐지는 동안 경기장 전광판에 손흥민의 활약을 모은 영상이 재생되었는데 토트넘 400경기 출전을 기념하는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앞두고 사물놀이패가 진과 장구를 치고 한국 팬들이 환호를 하는 모습이 오로지 손흥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 손흥민이 고군분투하며 이루어간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높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다치지 말고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원없이 뛰고 결국 득점왕과 도움왕을 기록하기를 기원합니다.